이제 여러분이 초강력 슈퍼 빌런에게 넘겼던 천재적인 뇌의 기능을 다시 빼앗아 올 차례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단 3개만 해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총 3부에 걸쳐 짐킥의 마지막 몰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3부작의 마지막 편인데요. 오늘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것을 얻는 3가지 방법에 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는 지금의 여러분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천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인슈타인이나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만 천재인 게 아니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IQ가 높으니까 그냥 천재, IQ가 별로 높지 않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이건 제가 일관되게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에게는 사실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다. 그 누구든 각자 다양한 형태의 천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이런 말 잘 못 듣고 살았잖아요. 대신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의견들은 지금도 매일 듣고 계실 거예요. 주제를 알아야 된다, 주제 파악해라,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니 네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이런 말들이죠. 저런 말은 그냥 그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거든요.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시면 그 말이 사실이 되는 거고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여전히 그건 그냥 그지 같은 여러 개의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인간이 가진 그 본연의 능력, 잠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 가능성을 가둬두고 심지어 이걸 가둬뒀는지 어디 가져다 버렸는지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시니까 저는 그래도 항상 단 한 분이라도 더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자는 완전히 다른 4가지 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천재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이 천재성을 극대화해서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삶을 쟁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 그러니까 원하는 인생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물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책 읽기, 치매에 절대 걸리지 않을 것 같은 기억력, 바퀴벌레가 다가와도 모를 집중력, 이 3가지만 있으면 끝입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뇌는 사실 굉장히 무딘 칼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뇌는 연습만 하면 정말 엄청난 기억력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소위 바라만 봐도 찔릴 것 같은 날카로운 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걸 쓸 데가 없어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정확히 쓸 데가 있습니다. 인생 바꾸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요. 우리가 1, 2부를 통해서 인생의 사활을 걸고 몰입해야 할 것을 찾았잖아요. 그걸 해내는 데 쓰면 됩니다. 독서, 기억력, 초집중력을 버무리면 그때부터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했는데 잘 안 된다니까? 초중 고대 16년을 공부했어도 독서력, 기억력, 초집중 하나 제대로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무딘 칼로 나무를 자르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자는 제임스라는 주류 판매점 직원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임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딱히 머리를 쓰지 않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제임스는 갑자기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하고 인생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회계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죠. 제임스도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남들이 와 하고 바라보는 그 시험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붙나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꾸역꾸역 공부하다가 시험을 6주 앞두고 저자가 알려주는 공부법을 알게 됩니다. 낡은 공부법은 가져다 버리고 차분히 시험을 준비해서 결국 합격했어요. 낡은 공부법을 버리는 방법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 보이는 그 목표도 짙고 큰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고양이도 호랑이처럼 보이게 하는 게 그림자입니다.
제대로 배우는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은 엉덩이만 무겁게 붙이고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뇌를 제대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날카로운 뇌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손안에 있는 초강력 슈퍼 빌런과 조금 멀어져야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스마트폰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1990년대에 목숨과 맞바꾼 정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조사 보고서를 하나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에게 너무 쓸데없는 정보가 넘쳐서 응답자 중 42%는 정보 과부하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더 나빠졌고 61%는 사회생활의 일부를 포기해야 했으며 60%는 정보를 소비하느라 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보고서가 나왔던 시점에서 20년이 더 흘러서 어느덧 2023년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저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마 2023년 지금을 기준으로 저 보고서를 다시 쓴다면 진짜 심각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현재 우리는 1960년대에 비해 3배나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사람들은 하루 평균 8시간을 미디어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이란 이 문명은 정말 유익했는데 지금은 사실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해야 할 건 많은데 집중 못하고 흘려보냈던 경험 수도 없이 많으실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단순한 과정조차 까먹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진짜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도파민 때문에 우리가 접속 상태에 중독된 점이라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좋아요 혹은 DM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우리는 또 그걸 끊임없이 갈망하잖아요. 어쩌면 이 스마트폰이랑 우리는 주종관계가 바뀐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뇌는 끊임없이 산만함이란 근육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우리는 이제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모든 것들을 기계에 아웃소싱한 채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천재적인 뇌는 놔두고 기기에 의존한다면서 뇌의 멸망을 강하게 우려하는데요. 천재적인 뇌는 그냥 방치해 놓았으면서 나는 똑똑하지 않다라고 그냥 한계를 지어버리는 일이 정말 얼마나 똑똑하지 않은 짓이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10대로 접어들면서 부모님과 달리 자기만의 생각과 의견을 처음으로 갖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땠는지 기억하는가? 아마도 극도의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해방감을 안겨준 바로 그 능력을 정보기기에 넘기려 하는가? 라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이 초강력 슈퍼 빌런에게 넘겼던 천재적인 뇌의 기능을 다시 빼앗아올 차례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단 3개만 해내시면 돼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독서, 집중, 기억 이 3가지만 해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독서, 집중, 기억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 각자가 전부 다른 형태로 지니고 있는 천재성을 깨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천재성의 특징은 노력했을 때 바로바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붙어 있다가 고개를 확 들어 꺾이는 함수 그래프처럼 포텐이 폭발적으로 터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초집중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성공은 초집중력이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집중력은 10분에서 40분 사이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25분간 일을 했으면 5분간 휴식을 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5분 동안 무언가를 배우셨다면 5분간 쉬면서 까먹기 전에 그걸 바로 회상하면 뇌에 각인되는 효과가 압도적으로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기억력을 키우는 방법도 생각보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억력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기억을 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이 기억력은 상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겁니다. 이걸 정말 확 와닿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들을 듣고 5초 뒤에 몇 개나 기억하시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도화전, 풍선, 배터리, 통, 다이아몬드, 기사, 황소, 치약. 자, 제가 말한 단어가 얼마나 기억나시나요?
보통 3, 4개 정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단어가 모두 기억이 나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순서까지도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커다란 소화전 옆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화전 위에 오색빛 풍선 다발이 막 묶여져 있는데 풍선이 너무 많아서 소화전이 뽑혀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타난 배터리 뭉치에 부딪혀서 소화전이 터져버리죠. 이 배터리들을 담으려고 누군가 큰 통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엄청 큰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있는 갑옷을 입은 기사였어요. 기사는 배터리를 담은 통을 옆에 황소의 등에 싣고 치약 간판이 크게 그려진 치약 상점으로 들어가서 쇼핑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걸 한 번만 더 복기해서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8개의 단어를 전부 순서대로 기억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기억하려는 대상에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깊은 인상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근데 익숙해지려면 연습도 필요할 텐데 지금 당장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말이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독서는 사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억력 포텐을 터뜨리는 도구거든요. 일단 책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올라가니까요. 빠르게 뭔가 막 숙제하듯이 읽어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휘력, 상상력, 이해력을 업데이트한다 라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르는 단어가 책에 나와도 우리는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대략 추측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작업이 뇌에 진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책 속 저자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만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해야 한다고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의 입장은 어떤 걸까? 혹시 이걸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상상하며 읽어보십시오. 결국 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도 상상력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핵심이 뭔지 구분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한계가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느낌을 생생하게 받으실 겁니다. 독서를 하면 할수록 뭔가 만만해졌는데? 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길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뜯어보면 거창한 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책을 읽는 겁니다. 대신 그냥 읽지만 마시고 읽은 내용을 까먹기 전에 바로 기억해내는 작업을 하루에 몇 번씩만 하면 정확히 3년 뒤 여러분의 수입은 자동으로 2배가 되어 있을 거라고 혹은 그에 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을 거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짐 킥의 말대로 과거에 여러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들어댄 가짜 한계에 지배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왔다고 여러분에게 너는 진짜 왜 이렇게 성격이 덜렁거리냐? 라고 말한다거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몇 번 기억 못했다고 넌 진짜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을 묘사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냥 꺼지라고 생각해버리세요. 여러분, 이제 무언가를 할 차례입니다. 어떤 삶을 그리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든 한 가지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그리고 어디서든 시작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괜찮아요. 가짜 한계를 눈치챈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